2019년 아르메니아. 조용한 한 마을에 한 여성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리얼해. 그녀는 극심한 고통에 눈을 감싸쥐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여성의 눈에서 이것이 흘러나왔다. 피? 그녀의 눈에서 나온 것은 눈물이 아니라 크리스탈이었다. 뭐야? 어머! 과연 그녀에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어우, 내가 아프다. 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 저분은? 아르메니아의 한 시골 마을. 이곳에서 농부로 지내며 평범한 삶을 살던 22살의 여성 사트니 카자얀. 어느 날 사트니 카자얀은 갑자기 눈에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 불안한데. 눈에 먼지가 들어간 줄 알았던 그녀는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런데 그녀의 눈에서 흘러나온 건 뜻밖에도 눈물이 아닌 투명하고 딱딱한 결정체였다. 어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와, 신기하다. 이 결정체는 사트니 카자얀의 눈꺼풀 안쪽에서 마치 저렇게 큰 게? 눈물처럼 흘러나왔는데, 생활이 가능할까? 투명하고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보석, 크리스탈 같았다. 한두 개가 나온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심지어 이 결정체는 유리를 그을 수 있을 만큼 아주 단단하기까지 이게 어떻게 눈 했는데, 속에 있을 수가 있지? 그녀는 크리스탈 오! 눈물을 하루에 무려 50개씩이나 흘렸고, 너무한데. 50개. 눈물을 흘리는 내내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녀는 왜 이런 눈물을 흘리게 된 걸까? 이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 얘긴 들었어도. 그러니까 크리스탈 흘리는 아니 여자. 거미가 알을 낳아도 하루에 50개를 낳겠나. 그거 못 낳지. 사트니 카자얀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증상이 시작된 건 그녀의 어린아들이 깨뜨린 꽃병을 청소한 이후부터라고 하는데, Здесь стояла эта ваза. Мой маленький сын Ваник задел ее, она упала и разбилась. Тогда мне показалось, что один из осколков попал мне в правый глаз. Я была шокирована. Из-за ее правого глаза, когда она подняла веко, на пол упал камень. Это что-то невероятное. 어떻게 그녀의 눈에서 크리스탈 눈물이 나오는지 의료진들조차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지만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석 눈물을 흘리는 프린세스라고 칭했으며, 뭔가. 아르메니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이 쏟아지게 된다. 그런데 같은 증상을 보였던 또 다른 소녀가 있다. 또 다른 분이 있대요. 1996년 레바논. 좀 옛날인데. 12살 소녀 하스나 모하메드. 학교에서 놀던 그녀는 왼쪽 눈에서 알 수 없는 이물감을 느끼게 갑자기. 되고, 또 보석인가? 곧 그녀의 눈에서 투명하고 반짝이는 크리스탈 눈물이 흘러나온 것. 유리 조각 아니에요 저거? 아니 근데 이게 눈물이 흘러든 액체인데 어떻게 저렇게 결정이 딱 저렇게 뭐지? 이어서 2010년 이게 한두 명이 파키스탄에서도 아니군요. 같은 증상이 발견되는데, 이거는 그럼 있는 거네. 10살의 소녀 파티마 자파의 눈에서도 크리스탈 눈물이 흘러나왔다. 어머나?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크리스탈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그녀들은 왜 이런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 그녀들이 흘린 건 정말 보석이었을까? 자, 오늘의 두 번째 미스터리는 바로 크리스털 눈물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명 눈 안에서 투명하고 딱딱한 결정체가 나온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자,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자, 화학. 네. 어떠세요? 왜 이렇게 자, 정답을 말씀해 주시죠. 정답? 네네. 저는 눈에서 보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원리 생각한다면 그 원리는 아마도 원자 배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자배열. 원자 배열이 뭐죠? 모든 물체는 기본적으로 아주 작은 원자라는 알갱이가 모여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하죠. 맞아요. 그 물질들이 어떻게 배열이 바뀌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값진 물건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별로 값어치가 없는 물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예시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탄소를 모아가지고 그냥 덩어리로 아무렇게나 대충 해놓으면 그게 그냥 수치인데 네. 그게 줄지어서 평면상으로 잘 맞추고 있으면 흑연이 되고 같은 탄소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과 압력을 잘 받는 조건 하에서 탄소 원자 하나가 각 4개씩 규칙적으로 쫙 배열되게 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그래서 숫덩이하고 다이아몬드하고 원자가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열되느냐의 차이거든요. 사람 몸속에 그렇게 보석같이 취급되는 것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원자들이 꽤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런 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조합되어서 규칙적으로 배열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결정을 이루어가지고 우리가 크리스탈이라고 부르는 형태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보통 어떻게 하면 크리스탈이 잘 자란다라고 하냐면 그 크리스탈이 자라날 수 있도록 약간의 불순물 같은 걸 넣어줍니다. 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저분이 설명하신 것 중에 화분을 깨웠는데 그게 눈에 약간 튀어간 다음부터 뭐 이런 것 같아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런 것을 보면 어떤 그런 단초가 될 수 있는 불순물이 그때 들어가가지고 그 후로부터 이분 몸속에서 잘할 수 있다.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을 이루면서 크리스탈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상상하면 해봄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야, 이렇게 또 화학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아, 정말 이거 보석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가능한 드네요. 얘기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방금 불순물 얘기를 들으니까 네. 우리 몸에 실제로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면 그걸 걸러주는 쪽,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장, 뭐 이쪽에 이제 결석이 생기긴 하지만 네. 이게 뭐 눈으로 걸러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게. 눈에서 이런 불순물은 그냥 눈물로 그냥 조그만 이물질이 있어도 흘러나오지 여기에서 어떤 결정이 생기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이번엔 보석이 아닐 거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김범준 교수님.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바로 우리 눈에 있는 수정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변형입니다. 단백질의 변형. 단백질의 변형. 그 우리 눈에는 각막 홍채가 밖에 있고요. 네. 그 안에 수정체라는 부분이 들어있는데요. 네. 저 부분이구나. 저 눈에서 저 중간에. 동물의 토끼의 수정체에 대한 설명을 책에서 읽었는데 손바닥 위에 놓고 수정체를 보는데 이게 굉장히 보석 같고 굉장히 아름답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게 사람의 수정체예요? 오른쪽이 사람의 수정체고요. 우와. 왼쪽이 소의 수정체인데요. 언뜻 봐도 보석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네네. 이름도 네. 수정체잖아요. 그러면 네. 수정이네. 맞습니다. 이 수정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이 크리스탈린이라는 단백질이 주 성분인데요. 이름도 이게 크리스탈린. 단백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유전자의 발현으로 이 크리스탈린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수정체가 만들어지는 건 아마도 아주 어린 아이일 때예요. 그때 이 유전자가 켜지고요. 턴온되고 어떤 이유라도 성인이 된 이후에 이 크리스탈린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 그러면 이런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이 눈에서 혹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건데요. 눈에서 나온 사건 아니겠습니까? 좀 더 자세한 추측을 위해서
안과 전문의의 의견을 들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야죠. 다시 봐도 신기하다. 굉장히 놀랍죠. 이런 일이 의학계에서는 보고된 바도 없고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막과 눈꺼풀 사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결막 결석이 나올 수는 있겠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의심했던 거는 이 눈 구조를 보게 되면 여기 각막이 있고 그다음에 흰 눈동자가 이 결막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결막과 눈꺼풀 사이 여기에는 많은 그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페이스에 어떤 결막 결석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이 생겼다면은 이것이 이제 나오면서 나올 수는 있겠죠. 러시아 방송국에서 스태프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그것을 채취한 다음에 그것을 성분 분석을 한 것 같은데 오. 그래.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이제 답 나오겠네. 그치. 뭔데요? 크리스탈이냐? 이것이 유리로 밝혀졌습니다. 유리로 밝혀졌습니다. 유리? Берем образцы кристаллов и везем их в российскую гемологическую лабораторию. Ну, на первый взгляд, я сказала бы, что это обычное битое стекло. 엥? 산업용 유리예요, 게다가. 사실은 몸 안에서 유리가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아마 이 유리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뭐 미스테리한 것이겠죠. 아니 근데 이 눈에서 나오는 게 그쵸 말이 안 되겠죠? 일단 이론 물리학자의 입장에선 사실 우리 몸 안에 그 유리를 구성하고 있는 주 성분인 규소가 우리 몸에 있긴 하거든요. 그게 뼈가 형성된 다음에는 우리 몸에서 그 규소를 밖으로 배출하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 몸 안에 규소가 있다. 그리고 그 규소가 모여서 적당한 조건에서 유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굳이 받아들이면 100% 불가능하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자, 곽재식 작가님은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짜마 들을 필요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불이 붙었어요. 몸에서 유리가 될 수 있는 거 뭐 멘탈 정도 아닐까요? 유리 멘탈 유엔 받아들일 수 일단 유리의 주 성분이 규소인데 사람 몸에 규소가 그렇게 널려 있을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미량이다. 네, 그 규소가 뭐 그렇게 아무렇게나 어떻게 돼갖고 그렇기 쉽지 않고 유리는 만들기 어렵습니다. 유리 공장에 가면 뜨거운 열을 이용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지 겨우겨우 유리가 되는 건데 그게 사람 눈에서 저절로 생겨난다? 생각하기 너무 어렵죠. 아 불가능하다. 네. 스트리트 사이언스 파이터. 어떻게 해요? 사실 저 아까 말씀하실 때 많이 참았었는데 보석이 가능하다고요? 세심하셔라.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게 모여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저 정도 크기의 결정이 된다고요? 한번 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규소부 사실 고개를 갸웃하긴 했습니다. 재밌어요. 하셨네요. 스트릿 과학 파이터들. 네, 피팅입니다. 그런데 네. 이 와중에 네. 장동선 박사님 워낙 굉장히 지금 좀 수다를 많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오늘 좀 잠잠하십니다. 저까지 싸움 붙이려고 하시는 겁니다. 저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잖아요. 자, 제가 이 미스테리를 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기 때문에 네. 두 분을 그냥 발라드리겠습니다. 발라버려. 진짜 멘탈은 유리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너지시면 안 돼요. 자, 두 분의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면요. 이 주어진 단서를 사실이라고 생각한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들을 맞다고 믿고 추론을 했기 때문에 물리학에서나 화학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어디서부터 저는 오시나요? 결정적인 단서를 다른 곳에서 찾았어요. 어디요? 이 인물들이 말한 그 말 중에 단서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사트니카자인의 경우에는 아들이 꽃병을 깨트렸고 그 뒤부터 이러한 증상이 생겼다라고 맞아요. 주장한 부분이 있었죠. 아, 네. 그 부분이 의심스럽다는 거는
설마 요걸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그 사건 이후에 변화가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사실 이 공통적인 증상들을 보면 뮌샤우젠 증후군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뭔 증후군이요? 뮌샤우젠 증후군. 뭐냐면 아프거나 자해를 해가지고 관심을 얻고자 하는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의 경우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늘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깨진 유리병 이후에도 아마 자기 아들이나 소년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을 거잖아요. 어디 안 다쳤니? 어땠니? 근데 그런 관심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내 몸에서 유리가 나왔다. 그럼 모두의 관심이 쏠릴 거잖아요. 근데 유리가 아니라 보석이다. 그러면 더 관심이 쏠리겠죠. 아니 근데 뭐 얼마나 관심을 받고 싶길래 그 몸을 헤아면서까지 너무 끔찍한 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뮌샤우젠 증후군이라고 실제로 보고된 사례는 1951년도에 11살 소녀가 로마에서 자기가 눈이 찢어진 느낌이 있었다. 또 눈이에요. 그 느낌을 호소를 했어요. 그리고 응급실을 방문했더니 정체를 알 수 없는 석회질의 물질이 이렇게 막 눈에서 이렇게 빼고 나오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병원에 입원한 5일 내내 계속 이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의사들이 다 붙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대체 눈에서 뭐가 나오는 거냐. 라고서는 성분 분석을 해봤더니 분필과 똑같은 그런 성분이었는데 소녀의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분필가루와 분필이 있었던 거예요. 백밀이야, 백밀. 그러니까 조사받고 나서 이 병원에 누워있을 때 싹 도와 눌러가지고 이렇게 분필을 넣고 이랬던 건데 실제로 보시면 그 사례는 사진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좀 균일한 사이즈로. 나중에 소녀가 이제 다 증거까지 나왔죠. 주머니 분필. 그렇죠. 자백을 하고 들어봤더니 부모님의 관심을 너무 받고 싶었다. 나도 정말 그 관심이 있고 싶어가지고 이런 거짓말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이 공통의 예들을 보면 약간은 이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겠다.